규모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 엿새째인 오늘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3,150명, 사망자는 17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 국가는 61곳으로 늘어났는데요. 먼저 이 아시아에 이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유럽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김자영 PD 특파원, 유럽도 지금 비상이죠. 먼저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부터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유럽 전역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현재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889명, 사망자는 21명으로 발표됐고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주변국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발병 초기부터 굉장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온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는 좀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탈리아는 지난 1월 31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중국, 홍콩, 마카오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확진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해 단 3명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 21일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롬바르디아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경제 중심지 밀라노.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밀라노 대성당 주변은 매우 한산합니다. 대성당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는 지난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잠정 폐쇄됐고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상점과 식당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Quasi ferma, c'è sì e no il 20% di persone in giro rispetto all'abituale. 그동안 좀처럼 마스크 쓴 사람을 볼 수 없었던 이탈리아에서도 최근에는 거리를 오가는 관광객들과 시민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Dal weekend, da sabato. Quindi siamo un po' più attenti e seguiamo, mi sembra di seguire quello che ci è stato detto. 그러나 이미 밀라노 시내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So che in giro ogni tanto arriva qualcosina, però molto poco. Per cui non riusciamo a far fronte alle richieste, siamo sempre in esaurimento di stock. 지난 일주일간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롬바르디아주 등 3개 주에서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첫 지역 감염자는 밀라노 인근 도시 코도뇨에서 발생했고 수십 명이 그에 의해 감염되며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2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북부 11개 도시를 봉쇄하고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적색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도시들은 특정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공공시설과 상점이 모두 문을 닫고 인적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의 유일한 외출처는 지역의 대형 마트입니다. 그러나 봉쇄 조치가 내려지자 이곳에서는 극심한 사재기로 인해 식료품과 생필품이 순식간에 바닥났고 개장 전부터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Io mi metterò qui, conterò le 40 persone, dopodiché appena usciranno che finiranno la spesa entreranno le altre. 주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하루속히 상황이 호전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La preoccupazione è palpabile, la gente un po' anche per quello che si sente in televisione, insomma le informazioni sui social, c'è preoccupazione, la considerazione è che questo periodo di 2 settimane sarà un periodo non facile, soprattutto per le aziende. 게다가 롬바르디아 주지사인 아틸리오 폰타나는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자 본인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내 확진자가 폭증하자 주세페 콘테 총리는 무증상자에 대한 과도한 검사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diversità rispetto agli altri stati d'Europa facendo dei tamponi anche a pazienti, a soggetti che non avevano nessun sintomo. Quindi arruoliamo fra i positivi dando un'errata comunicazione al pubblico. È un virus che non dà una sindrome molto grave, ma è un virus insidioso da controllare perché può infettare le persone senza causare. 지금까지 PD 특파원 김자영입니다. 아, 이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네. 확진자가 폭증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 확진자 수인데요. 네. 저 최근에 매일매일 이렇게 100명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뉴스만 봐도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중동 상황도 지금 좋지 않은데요. 특히 이란에서 사망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 박 특파원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곳 아랍에미리트는 지난달 23일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의 대표적 관광지 버즈칼리파 분수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또 두바이에 중국 관광객이 매우 많았었는데 지금은 동양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란은 또 더 심각하죠. 뭐 중동 확산의 진원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란은 확진자가 593명, 사망자가 43명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인근 중동 국가에서도 감염이 늘고 있는데요. 쿠웨이트 45명, 바레인 38명 등 이란을 제외한 중동 국가 확진자는 130여 명입니다. 현지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이 접한 국경 검문소입니다. 평소 같으면 화물차가 어렵지 않게 통과하던 곳인데 지금은 국경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تعدادی 400 دستگاه راننده 500 دستگاه ماشین ایران از ایران اومدیم مرز پاکستان. الان حدودا 6 روزه تا مرز پاکستان بارمون تخلیه کردیم. زمان خروج. 이란 내부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 19일 이란 정부가 처음으로 자국 국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 두 환자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놀란 이란 시민들은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사기 위해 약국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خیلی چون اصلا نمیشه رعایت کرد. همه چی آدم مجبور دست بزنه. بعد ماسک هم نیست، مایع ضد عفونی کننده هم نیست. 이란에서 초기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곳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진 중부도시 고움 지역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이란인이 중국 출장을 다녀온 뒤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게 이란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고움 지역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고움에서만 50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시민들도 정부 통계보다 많은 사람들이 숨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یه آماری تو تلویزیون میدن ولی وقتی ورود میکنیم داخل بیمارستان ها میبینیم نه آمار کشته شده و کسانی که در واقع مورد تهاجم ویروس قرار گرفتن خیلی آمار بیشتره. 이란 정부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보건부 차관의 안색이 이상합니다. 손수건으로 계속 땀을 닦는가 하면 말을 하다가 기침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차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کل ارکان نظام حتما ظرف چند هفته آینده در مقابله با این ویروس پیروز خواهیم شد. مطمئن باشید که ما کرونا رو 하지만 이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무단장인 보건부 차관까지 감염됐다는 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197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때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상징적 인물 에프테카르 여성 부통령까지 감염되는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확진이 잇따르자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벌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시민들은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등 상황 악화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بعضیا بیخیالن کلا بعضیا ولی جدی گرفتن میان به خرید میکنن لوبیا و برنج و بعد بعضیا دستمال کاغذی و اینجور چیزا فروششی خورده تغییر بیشتر شده نسبت به روزهای قبلش یه خورده بیشتر شده. 불안은 이란에서 인근 국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최초 확진자가 나온 곰 지역은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데 인근 국가에서 성지 순례를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실제로 레바논 등에서 곰을 다녀간 사람들의 확진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نتيجة فحص الPCR للمريضة التي عزلت البارحة من على متن الطائرة القادمة من مدينة قم الإيرانية. 이라크 나자프에서는 이란에서 온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종교 학교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최근 이란의 내정 간섭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반 이란 정서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وهم المرض جاي يجيبوا لنا وهم هاي الاخياس وهم هذا الفقر هذا كله احنا علينا الشعب العراق.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위상이 코로나19 때문에 흔들릴 처지입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진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보건부 차관에다가 부통령까지 감염됐다고 하니까 이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현지 주민이 보내온 영상이 하나 있어서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سلام.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란 상황 궁금해하셔서 테헤란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보여요. همگی نگران و هراس دارین، نگران هستین، هراس دارین از ویروس کرونا؟ مسلما که اینطوره، حتما هراس داریم دیگه. ولی خب بیشتر به خاطر آرامش اعصاب خودمونه که این کارو کردیم. 이슬람 상황인 모스크에도 가봤는데 사람이 많이 안 보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고 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마스크 쓰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موقع نماز خوندن ماسک رو در میارن در هر صورت تو کوچه خیابون همه ماسکشون میزنن مشکلی هم نداره.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길거리 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반반 정도예요. 이란 사람들은 원래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아요.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پس شما ترس دارین از ویروس کرونا؟ بله و همه ترس دارن که ترس داره. پس شما از ماسک استفاده میکنید؟ ماسک من زیاد دوست ندارم. استفاده نمیکنید؟ نه زیاد دوست ندارم ماسک. نمیتونم نگه دارم. اونو بزنی بگیری در بیاری بعد بزنی دیگه دوباره بزنی آدم مریض میشه. 이란은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 같아요. 저는 이 중동 화면을 보면서 마스크 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지 좀 보여지는데 이란에서 진짜 주목해야 될 게 저는 사망자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요. 처음에 이란의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단 2주 만에 이 무려 사망자가 3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치사율이 1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중동만 갑자기 이렇게 치사율이 높을 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감염자 숫자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란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을까요? 왜냐면 확진자 수로 보면은 사실 뭐 한국이나 이탈리아보다는 좀 적잖아요. 예, 결국 이란의 약품 부족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의 의료진의 의료 기술이나 지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할 키트가 수입되지 않아서 부족하거나 확진된 감염자를 치료할 병실이나 약품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이란에서 이 의약품 부족, 약품 부족은 미국의 경제 제재하고 관련돼 있어요. 2018년에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이제 파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란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 10월서부터 경제 제재를 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에는 의약품, 의료기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란과의 금융 거래가 감시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의약품을 거래하던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의약품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이 경제 제재가 발효되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오는 의약품이 60%나 줄어들었어요. 정말 이런 타이밍에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얘기하기 전에 오늘 다들 오실 때 마스크 쓰고 오셨죠? 그랬죠. 네. 네. 이렇게 이제는 일상의 필수가 된 이 마스크 요즘 국내에서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두바이에서는요. 마스크 가격, 한 개 가격이 무려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만? 네, 하나만 하나에. 20만 원. 그럼 뭐 방독면 세 정도. 엄청나네요. 그러네요. 방독면 가격이네요. 네. 이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스크 대란은 이승민 PD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가 필요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스크 쓴 간호사들이 의심 환자의 아기를 대신 돌보기도 하고, 필리핀에서는 하객 없이 신랑 신부들만 모여 마스크를 쓴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카니발에서는 화려한 가면과 함께 마스크도 필수 준비물이 됐습니다. 홍콩에서는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대신 마스크를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做個紙樣出嚟，即係做一個版出嚟俾人睇，咁個個就好中意。跟住我話，不如你哋就買布做口罩啦。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니 마스크를 구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곳은 한국. 최근 외신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모인 한국의 긴 행렬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품귀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 사이에 새치기가 일어나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에서는 부족한 마스크 대신 휴지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때 아닌 휴지 사재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중화장실 휴지만을 노린 휴지 도둑 일당까지 검거됐습니다. 미국 또한 마스크 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한 듯 보입니다. How many face masks do we have? We currently have 30 million N95 respirators in the strategic national stock. How many do we need? Approximately 300 million for healthcare workers. 최근 2개월간 전 세계 마스크 가격은 20배 이상 뛰었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국의 마스크 가격이 너나 할 것 없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1,500여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총 520만 개의 마스크를 긴급 생산하여 배포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마스크 구입 시 주민카드 지참을 의무화하고, 주민번호에 따라 마스크 구매 가능 날짜를 제한하는 방침까지 내놨습니다. 마스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각국 정부가 해법을 찾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스크 대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普段こんなになんか戦いみたいにないんで、でもそれがちょっとね、子供にうつってなんかあったら嫌だし。 정말 이렇게 남일같이 하는 게 우리도 이렇게 마스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집에 있는 마스크들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어딜 가도 못 구하니까 걱정이 많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으로 살려고 딱 하면 2초만 좀 지나면 다 팔리고 품절. 네. 뭐 약국가도 없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이제 공적 판매가 뭐 우체국 이런 데서 시작이 됐는데도 여전히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하루빨리 좀 수급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시행하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발원지였던 중국조차도 또 우리 국민을 강제 격리 조치하는 등 사실상의 입국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국으로 감염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지만 지금은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자 중국은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자국민들의 입국 제한은 안 된다며 전전긍긍하던 중국이었지만 이제는 역으로 한국발 입국자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 랴오닝성의 선양국제공항. 인천발 탑승객들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방역 요원들이 따라붙습니다. 탑승객 모두에 대해 격리 절차에 들어가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 아세요? 네,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는 알고 있어요. 아, 병원에 가서 뭐뭐 검사하는 줄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방역 당국은 탑승객들을 이틀간 격리한 뒤 무증상자일 경우에도 예외 없이 14일간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我们要求大家不要下7楼，我们也会对电梯进行控制。我们就2次核酸验完呈阴性，就可以自动回家隔离了。 산둥성의 웨이아이 국제공항도 인천발 탑승객 전원을 격리시켰습니다. 正常的话都是14天，就是现在开始，我们接站所有的客人全部都回去，不要待在这儿。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의 지방 공항들도 한국인 입국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장수성의 난징, 산시성 시안도 비슷한 조치에 들어가는 등 2주간의 자가 격리는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면봉 비슷한데 알코올 솜 정도 묻혔을 겁니다.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탁 데드만도 빼더라고요. 큰 캡슐에 넣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선 한국발 역유입 통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뒤바뀐 상황에 입장도 뒤바뀐 겁니다. 面对疫情，保障本国人民生命安全和身体健康，维护地区和全球公共卫生安全，是各国应尽的责任。 홍콩도 한국발 모든 외국인들의 입경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 본토에 대해서도 내리지 않았던 초강경 대응입니다. 한국 방문도 차단했습니다. We have issued a red travel warning to let Hong Kong people think really carefully whether the visit to Korea is avoidable. 이스라엘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성지 순례객 등 관광객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당초 격리를 검토했지만 자국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직접 전세기를 투입했습니다. 베들레헴 같은 데는 호텔에 들여보내지 않아서 버스에서 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다가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전 세계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하지만 항공편 운항 중단도 잇따르고 있어 한국인 입국 제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o sollen Flugreisen aus Infektionsgebieten künftig Informationen über einen Aufenthaltsort nach Landung angeben, nicht nur wenn sie aus China einreisen, sondern auch aus Südkorea, Japan, Iran und Italien. 미국은 한국의 여행 경보를 잇따라 강화하면서 3단계인 여행 재고, 즉 여행을 다시 생각하라는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일본도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역습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이 중국은 세계 리더를 꿈꾼다면 좀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네,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어서 좀 착잡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응을 안 했었는데 네. 네, 저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 현지 상황도 이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종훈 PD 특파원, 지금 중국에서는 확산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현재 중국의 확진자는 79,251명, 사망자는 2,835명입니다.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지만 확진자가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던 이달 초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줄어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도 대부분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에 집중되어 있고요. 특히 어제는 후베이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가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서서히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보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중국 내 한국인에 대한 경계도 더 높아지고 있죠. 네, 중국 내 교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둥성, 광둥성 등에서 입국하는 한국인들을 격리 조치하고 있고요. 또한 베이징 코리아타운에 사는 한국인에 대해선 공안이 관리에 나서고 있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새에 뒤바뀐 한중의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우한이 봉쇄된 지도 한 달여 중국인들에게 격리라는 단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격리자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단조롭기만 합니다. 就是24小时一定要待在自己的房间里面，不可以出去，直到隔离结束才可以出去。 격리 대상이 된 사람은 신분을 등록하고 동선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생필품 등을 수령할 때만 외출합니다. 아예 외출을 허용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民宅里面有一例病例的话，那整个小区以及整个楼都会被封锁，然后所有的居民都不可以进入。所以现在其实我身边的朋友也有一些害怕。 거리에서 사람과 차량이 사라진 지 어느덧 한 달. 상가들은 문을 닫거나 아예 단체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은 지난주 시진핑의 발언 이후입니다. 그 이면엔 이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제작진은 베이징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과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쓴 것만 빼면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现在人都不怕了，感觉到好像是北京没有啥个那什么病情了，感觉都出来多了。 코로나19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공장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돌아오지 못해 아예 가동을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거의 한 달간 지금 조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2월 20일서부터 부분 가동을 할 수 있는 한 60% 정도 지금 출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상황이 심각해진 겁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매일 알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중국 매체도 있습니다. 불안한 중국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한국인에 대한 혐오로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직원들도 오히려 주재원들을 겁을 내고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부쩍 심해졌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2주간 자택 격리가 기본입니다. 最近就是从日本和韩国然后来到中国的必须要进行14天的隔离，这是政府这边已经出来了。具体是我们也是根据这个要求我们来做的。希望让他们先不要过来了吧，禁止让韩国入境的。希望他们不要来中国了，那禁止航班飞行中国的。我觉得有点，因为五道口确实是韩国人比较多啊，然后它流动人口，我觉得有点危险。 며칠 사이에 한중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제 한국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PD 특파원 류정훈입니다. 네, 중국도 뭐 가까스로 확산세를 좀 잡았기 때문에 역으로 유입되는 걸 당연히 막으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 대한 반응은 많이 당혹스럽네요. 네, 실제로 우리 교민들이 중국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 이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 다녀간 우리 교민이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아파트 입구에다 빨간 딱지로 14일간 격리 이렇게 해놓고 집을 아예 봉쇄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중국 난징 같은 경우는 아예 아파트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호텔에서 자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크니까 이런 차별이 나타나네요. 네. 이게 지금 전염병을 막는 데는 국경이 없고 그리고 지금 동맹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는 현상이 우려워요. 혐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혐오는 진짜 문제를 악화시켜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미국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에 미국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 이재정 PD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확진 환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까지 미국에서 확진된 코로나 환자는 67명입니다. 아직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에서 여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보건당국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2명 더 추가됐는데요. 지역 감염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에는 우리 교민들도 많아서 교민들은 바이러스도 걱정이고 혐오의 시선도 걱정일 것 같은데 교민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연일 이곳 뉴스로 전해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인을 대하던 것처럼 주변의 시선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 분위기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취재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아시아 여성을 폭행합니다. SNS에서 시작된 중국인 공포. 미국 주요 언론들도 차이나타운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도합니다. People are very concerned. We understand their feelings.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 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중국 정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 직후라 뜻밖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국민을 향해서도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염병 대책 사령탑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예상보다 급증하자 대유행 상황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코로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탔다가 격리된 미국인 330여 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때도 미국 내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위험 유증상자 1명과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은 2014년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던 네브라스카 대병원에서 격리된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1918년 5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던 스페인 독감이나 치사율이 34.4%나 됐던 메르스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The travel restrictions that the president put in place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have given our country valuable time to continue to prepare, and that is precisely what those measures were designed to do. 비상시 필요한 마스크는 3억 개, 확보한 재고는 3천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 후 전 부문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물품을 비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We are proactively reaching out to hundreds of medical product manufacturers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supply chain. 치료제 개발을 위한 첫 임상 시험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We do need to plan for a worst case scenario, which can be obviously, hopefully,
not what actually happens, but then we can sort of feel relieved that it wasn't as bad as we feared. Or if it is, at least we'll be better prepared. 입국 제한 조치 시행 한 달. 차이나타운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리는 예년과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You just have to be cautious and not going to let it stop my life. 시민들도 일상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 상황이 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미 정부가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자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소문이 양산되고 있고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나 사업가들은 만일을 대비해 서둘러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도 관심사였습니다. Are you considering restricting travel to and from South Korea? At a right time we may do that. Right now it's not the right time.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3달, 아시아에서 중동, 유럽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잘 관리해온 미국에서 낙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Now, it's not so much a question of if this will happen anymore, but rather more a question of exactly when this will happen and how many people in this country will become infected and how many of those will develop severe.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첫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This particular case could be the first possible instance of community transmission of COVID-19 in the United States. 샌프란시스코는 선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하철 안도 그렇고 생각보다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사실 이 미국은 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사망자가 뭐 많게는 6만 명에 달한다 이러는데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독감에 비하면 코로나19는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했다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독감보다 코로나19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아직 미국에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백신도 있고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실제로 치사율이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독감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뉴욕 시민 한 80여 명이 격리 조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증시가 연이틀 폭락을 했는데 굉장히 큰 폭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코로나19가 미국 정치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요. 의료 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둘러싸고 정파간 입장이 달라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이나 다른 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회단체에서는 국가가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확산이 돼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된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료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 상태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이어갑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확진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님.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세계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지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61개 나라에 코로나19가 퍼졌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2,9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가 8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심각한 건요. 코로나19가 이탈리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중동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26일자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의 20개 나라가 넘게 퍼졌거든요. 여기다가 이 미국과 브라질까지 코로나19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결국 멕시코에도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왔더라고요.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몸까지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감염병이라도 우리 앞에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비가 중요한 건데요. 또 특히나 코로나19는 독감과 비교해 본다면 초기 증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배출은 초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초기에 전파를 많이 시키는 거죠. 이 코로나19의 발생지가 중국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중국이 세계 경제 넘버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와 교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면 당연히 인적 교류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곳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곳이죠. 실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란, 바로 중국과 교류가 무척이나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위 하나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초기 단계에 정확한 정보를 세계에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팬데믹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선언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 WHO는 기본적으로 세계 전염병의 경보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서 선언을 하는데요. 팬데믹은 최고 경고 단계인 6단계입니다. 그 정의는 2개 대륙 이상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준은 이렇게 전파력, 그다음에 치사율 이런 걸 보고 정하는데요. 신종플루 때 한번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미 74개국에 퍼졌었거든요. 사실 코로나19도 신종플루랑 못지않게 심각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팬데믹 선언 안 하는 건가요? 아직은 분석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19를 보면 전염 속도가 무척이나 빨라요. 근데 이 치사율, 그다음에 피해의 심각성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염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아마 팬데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이 속도를, 감염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전염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우리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 있으니까 팬데믹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팬데믹을 일찍 선언해버리면 이 공포감이 너무 커집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팬데믹 선언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사실 WHO는 법적 제재의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WHO가 팬데믹이라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예를 들면 백신이나 타미플루 같은 약을 생산하는 지적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필요한 백신과 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국경도 좀 더 강하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사를 보니까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애초에 그 국경을 통제를 하면서 코로나19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경 통제 그리고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 과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몽골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다음에 중국과 5,000km에 이어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웬걸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이 중국에서 온 이 관광객이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탈리아에서 서둘러서 아예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다 막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바로 중국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800명이 넘게 늘어나니까 과연 이랬던 입국 제한 같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할 때 국경을 통제한다. 그렇게 해서 감염병이 못 들어오게 한다. 100%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출 수 있겠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확산이 될 때는 유입 방지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뭐 국경 폐쇄보다는 뭐 의료 시스템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진단, 치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조정을 잘 했습니다. 봉쇄 전략을 피면서 시간을 벌었고요. 그 시간 동안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7일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네. 사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이 진단 건수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무려 5만 7천 건을 검사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고작 2천 건, 미국은 4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일본이랑 미국은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본은 일단 자기네 나라에서 진단검사 키트를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진단 대상자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의료비가 진짜 비싸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무료 검사가 대부분이지만 자기가 원해서 또 검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한 16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무려 자기 돈을 400만 원을 넘게 들여서 이 검사를 받았다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니까 야, 이건 뭐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미국엔 많은 거죠. 정말 5만 7천 건 그 숫자는 다시 들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 거겠죠. 그 시점을 혹시 언제로 예측하시나요?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없을까요?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증상이 좀 경미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류의 옆에 남아있지 않을까. 특히 신종플루처럼요. 네.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요. 네. 그렇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꼭 신종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는 계속해서 신종 감염병이 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공공보건의료 수준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디가 감염병에 취약한지 찾아서 그에 대한 대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긴 어떤 개인 위생 습관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새로운 위기들이 왔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요. 끝으로는 뭐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또 질병관리본부 및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